엄마, 저희가 엄마를 모시게 되면 생활비, 의료비, 용돈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자는 거예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저에게 부양 계약서를 내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가족끼리 법적으로 안전해야 한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63이에요. 평생을 교사로 살며 혼자 현수와 예린이를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인생을 쏟아부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또 저녁 차리고 그런 날들이 30년 넘게 계속됐어요. 작년에 교직에서 은퇴했어요.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드디어 쉴 수 있게 된 거죠.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제 아이들한테 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가진 재산을 미리 다 나눠주자고. 현수야, 예린아, 엄마가 은퇴했으니까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아이들이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는 현수한테, 퇴직금은 예린이한테, 시골밭은 사촌한테 주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그때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니까 아이들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며느리 지혜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약속이 있다며 눈치를 줬어요. 현수도 이제 엄마도 자유롭게 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우리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뜻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아들한테도 연락부터 하고 가게 됐어요. 현수야, 내일 잠깐 갈 수 있을까? 응, 내일은 좀, 모레는 어때요? 아, 이제 아들한테도 약속을 잡아야 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좋은 일인가 해서 갔더니, 현수가 서류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부양 계약서였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모시게 되면 생활비, 의료비, 용돈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자는 거예요. 지혜가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나한테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현수야, 이게 뭔 소리냐? 엄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이래요. 법적으로 안전하다니, 가족끼리 법적으로 안전해야 한다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현수네 집에 안 갔어요.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나는 언제부터 이정순이 아니라 현수 엄마가 됐을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도 현수 엄마 하거든요. 제 이름은 아무도 안 불러요. 생활비도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원룸 월세도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전기세 아끼려고 밤 10시면 전기장판도 껐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최만석 씨가 가끔 보내주는 문자였어요. 정순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만석 씨는 제가 20년 넘게 함께 봉사활동을 해온 분이에요.
공무원을 하시다가 저보다 2년 먼저 은퇴하신 분이죠. 처음 만난 건 동네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에서였어요. 그분은 항상 묵묵히 일하시면서도 어르신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함께 도시락을 나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순 선생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시네요. 아이들 가르치시는 일이 천직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봉사활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참 따뜻하신 것 같아요. 최만석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늘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특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교육비 지원 같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전에 아내분을 암으로 보내신 후로는 더욱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계셨어요.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최만석 씨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혼자 남은 슬픔을 남을 돕는 일로 달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 분이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시니까 그나마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신고해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현수한테 전화했어요. 현수야, 엄마 좀 아프다. 디스크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현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참에 그 계약서 얘기 다시 해봐요. 병원비랑 치료비도 다 포함해서 계약하면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아픈 엄마한테 하는 첫마디가 계약서 얘기라니.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문득 최만석 씨가 생각났어요. 만석 씨, 저 이정순이에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지금 바로 갈게요. 최만석 씨가 달려와서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순 씨, 이제는 정순 씨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정순으로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현수 엄마, 예린 엄마가 아니라 이정순으로 살겠다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원룸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냉장고에는 고구마 몇 개뿐이었고 통장 잔고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하루 두 끼만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고구마 하나, 저녁에 라면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최만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순 씨,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은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잘 지낸다고 말했어요. 커피 한 잔만 하시죠. 제가 정순 씨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최만석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순 씨,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정순 씨한테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20년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때요. 아,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정순 씨가 몰래 500만 원을 빌려주셨잖아요.
저희가 몰랐다고 생각하셨죠? 아들이 나중에 다 털어놨어요. 그때 최만석 씨 아들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만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건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긴요.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그때 아내가 수술을 받아서 의료비가 많이 나갔거든요. 아들이 포기하려고 했는데 정순 씨가 도와주셔서 지금 그 아들이 회사에서 과장까지 됐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정순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가 하는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시니어 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취미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는 곳이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힘들어서요.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교사 출신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정순 씨가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곳이 있어요.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교실로 쓰고 2층에는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센터 관리도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계약서 받은 일, 원룸에서 혼자 지내면서 힘든 일들, 정순 씨, 그때 우리 아들 도와주신 거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이 은혜를 갚을 날을 기다렸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그리고 나랑 같이 시니어 문화센터를 열어봅시다. 최만석 씨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정순 씨 같은 분이 계셔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 최만석 씨가 준비한 건물을 봤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1층에는 넓은 강의실이 2개 있고 2층에는 작은 원룸 정도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컴퓨터 교실, 요리 교실, 미술 교실, 건강 체조. 세계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날 원룸짐을 정리해서 이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문화센터 2층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문화센터를 연 지 2달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바빴어요. 아침에는 건강체조, 오후에는 컴퓨터 교실, 저녁에는 요리 교실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재밌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삶이 활기를 찾는 기분이었거든요. 문화센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민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홍보 자료를 만들었는데 며칠 후에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BBS 지역방송국 김 PD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홍보 자료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선생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어서요. 은퇴 후에 시니어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것도 그렇고 교사 출신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방송 출연 제안이었어요.
방송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평소 하시는 일 촬영하고 간단한 인터뷰만 하시면 돼요. 최만석 씨는 좋은 기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촬영 당일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먼저 문화센터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어르신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컴퓨터 사용법 알려드리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은퇴 후에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PD님이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해 주시나요? 그 순간 갑자기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사실은 가족들과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모두 주고 나니까 남은 건 계약서 한 장뿐이더군요. PD님이 놀라더라고요. 계약서요? 네, 부양 계약서요. 그걸 내민 손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문화센터로 응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선생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셨는데 많은 공감이 됐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화가 나 있더라고요. 결국 문화센터 주소를 알려줬어요. 1시간 후에 현수와 지혜가 문화센터로 찾아왔어요. 현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방송이요. 회사에서도 난리예요. 어머니는 우리 체면을 생각 안 하세요? 지혜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개 망신을 주시면 우리가 어찌 얼굴 들고 다녀요? 계약서가 뭐가 나쁘다고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현수도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우리가 나쁜 자식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현수야, 너는 정말 계약서가 옳다고 생각하냐? 요즘 시대가 그래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래. 법적으로는 명확하겠지.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지혜야,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 솔직하게 말해봐라. 지혜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숨긴 것들로 너희 체면을 지킬 이유가 더는 없구나. 현수가 한 번 더 소리쳤어요.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만 하시고. 이기적! 네. 우리 생각은 안 하시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그 순간 정말 실망했어요. 현수야, 나는 30년 넘게 너를 키웠다. 그 중에 이기적으로 행동한 게 언제였니? 너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계약서 내밀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 봤어. 현수가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라 이정순으로 살겠다고. 엄마, 이제 너희와는 연락하지 않겠다.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 후 저는 현수와 지혜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다음 날 예린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예린아,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방송 봤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예린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예린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아니에요. 오빠가 계약서 얘기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예린아, 당연히 네 인생이 중요하지. 그런데 예린이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보육교사 그만두고 여기서 미술치료 프로그램 해보고 싶어요. 예린아, 갑자기 왜? 사실 보육교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힘들어서요. 그런데 엄마가 어르신들이랑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여기는 돈도 많이 못 줄 텐데. 괜찮아요. 엄마와 함께 일할 수 있으면요. 최만석 씨도 좋다고 하셨어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린 씨가 도와주시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린이가 주말마다 와서 미술치료, 보조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린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정식으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아이들보다 이곳 어르신들과 일하는 게 더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 이정순의 딸이라면 뭐든 할 수 있지.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문화센터는 더욱 활기차졌고 예린이와 함께 일하니까 더욱 보람찼어요. 현수와 지혜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예린이 통해서 소식을 들을 뿐이에요. 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렇게 지내요. 가끔 엄마 얘기하긴 하는데 뭐라고? 후회한다고, 그때 너무 심했다고. 그래도 연락은 안 하겠다. 왜요?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야. 이정순이고 싶어. 저녁에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6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짐도 아니에요. 오롯이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정말 행복하다. 우리는 누구의 엄마로, 아내로, 자식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 이름들 아래 진짜 내 이름이 묻혀선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과 마주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용기 한 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